자, 오늘은 3단원 전기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설비란 광원에서 발생한 빛으로 조명하려는 대상을 비춰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명 방식에서는 배치에 따라 전반 조명, 국부 조명, 전반 국부 조명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비춰주느냐, 일부분만 비춰주느냐, 혼합했느냐. 자, 이런 것들이 있고, 비춰주는 것에 따라서 직접 하느냐, 간접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출제됐던 것을 보면, 자, 건축화 조명이에요. 조명이 건물과 일체가 되고, 건물의 일부가 광원의 역할을 하는 것. 자, 그래서 좀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계획 과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운라이트, 코퍼, 코브, 코니스, 밸런스, 광천장 이렇게 있습니다. 좀 이따 그림으로 알아보겠고요. 일단 조명 단위,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중에서 조명 단위가 잘못된 것은 이라고 출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속을 루멘, 조도를 룩스 또는 럭스, 그 다음에 광도를 칸델라, 그 다음 휘도를 니트 이렇게 부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직접 조명으로 잘못된 것, 조명률 크다. 그 다음 직사 눈부심이 없다, 공장에 적합하다, 반사율형이 적다. 자, 계획 과목에서도 풀어봤었죠. 자, 직접 조명에서 잘못된 것은 눈부심이 있다. 그 다음 그림자도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챕터에 배전 및 배선이라고 있어요. 배전이란 발전소에서 나온 것을 소비자한테 쓰도록 하는 거. 인입되면 배전반에서 간선, 분전반, 분기, 회로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송전이란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보내는 거. 배전이란 변전소에서 수용가, 집까지 보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방식을 보시면 배전반이 있고 이제 간선이 있죠. 자, 간선이 뭐냐? 인입개폐기에서 각층 분전개폐기까지의 배선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중요한 부분, 나뭇가지식이라고 해서 수지상식이 있어요. 자,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배전반에서 각층으로 올라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의 굵기가 나뭇가지처럼 올라갈수록 가늘어지는 것을 수지상식 또는 나뭇가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올라갈수록 가늘어진다라고 돼 있죠. 소규모에 많이 씁니다. 소규모. 평행식은 단독으로 따로따로 올라가기 때문에 선의 굵기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대규모에 씁니다. 나뭇가지식, 즉 수지상식에 비해서는 피해 범위가 적습니다만 배선비가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배선이 좀 혼잡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쓴 것을 병용식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분전반이라는 것은 간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간선으로 분리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m 이하가 되도록 하라. 회선은 예비회로까지 포함해서 40개까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이들 보셨죠? 이 사진. 자, 이것이 이제 분전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분기회로의 분전반으로 떨어져서 전등이나 콘센트까지 공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선 방식의 종류로는 하나에서 두 개가 빠져나오는 단상 2선식, 그 다음에 세 개가 빠져나오는 3선식, 그 다음에 세 개 형상에서 빠져나오는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요즘에 이제 삼상 4선식 220V와 380V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표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단상 2선, 이건 단상 3선, 이게 삼상 4선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좀 어려운 말이지만 Y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Y결선이라고 해요. 그걸 접합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을 이제 중성선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중성선은 전류가 흘러요. 접지선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하여튼 전원선과 중성을 연결하면 낮은 전압으로, 전원선과 전원선을 연결하면 높은 전압으로 간다라고 돼 있어. 자, 여기도 단상 3선식으로 보세요. 중성선하고 그 다음에 전원선이죠. 중성선과 전원선을 연결했더니 110V. 하지만 전원선과 전원선을 연결했더니 220V가 되죠. 자, 여기도 보세요. 중성선끼리 연결된 건 다 220이지만 전원선끼리 연결한 것은 380V가 됩니다. 예,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배선공사, 전선이 들어왔을 때의 공사로 애자사용공사, 목재 몰드공사, 합성수지 몰드공사가 있어요.
몰드는 쉽게 얘기하면 몰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선을 은폐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합성수지 몰딩을 잠깐 봅시다. 합성수지란 쉽게 얘기하면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관 전체가 전기를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연체 힘으로 감전의 우려가 없고 열 또는 기계적 외상을 받는 곳이 아니라면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열에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 받는 곳은 좋지 않고 외부에 어떤 상해가 입혀질 때는 파일 수가 있고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데만 아니라면 쓸 수가 있고요. 부식에 대해 강해서 화학 공장에도 쓸 수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외에 금속관, 금속 덕트, 버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시험에 나오는 것은 합성수지 몰딩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선기구로는 개폐기, 나이프 스위치, 컷아웃 스위치가 있어요. 보시면 나이프 스위치가 있죠.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이제 뭐라 볼까 이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감전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컷아웃 스위치는 컷아웃 스위치라고 하는데 이제 예전에 두꺼비집이라고 많이 불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것 중 하나가 파워 퓨즈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서 많이 보셨냐면 전봇대 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파워 퓨즈 또는 전력 퓨즈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퓨즈 생각하시면 돼요. 과전류가 흘렀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녹으면서 끊어져 버려서 과전류를 막아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형이지만 큰 차단 용량을 가지고 있다. 한 번 끊어지면 재투입 안 되죠. 퓨즈니까. 과전류가 흐르면 용해되어서 끊어질 수 있다. 예, 이것이 파워 퓨즈 또는 전력 퓨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멸기로는 스위치를 얘기하죠. 로터리, 텀블러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전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쓴다라고 돼 있어요. 자, 퓨즈는 아까 구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끊어지는 거고 서킷 브레이커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거라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서킷 브레이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접속기는 플러그 또는 콘센트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배선공사. 열적 영향이나 기계적 외상을 받기 쉽다. 관 전체가 전기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감전 우려가 없다. 옥내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에 쓰인다. 정답은 합성수지관 공사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방제, 재해를 막아주는 거죠. 그런 설비인데 자, 필요의 설비가 있어요. 벼락 등에 의해서 보호해 주는 건데 기억해 주실 것 20m 이상, 그러니까 5층 정도 되겠죠. 이곳에는 반드시 필요의 설비를 설치한다 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돌침 방식이라고 있죠. 금속체를 피보험을 해서 돌출시켜서 하는 것, 필요의 설계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침 방식은 건물에서 튀어나와 있는 것, 필요의 설비 방식이고요. 접지 아시죠? 땅에다가 접속해 놓은 겁니다. 감전, 화재, 손상을 막기 위해 대지로 방류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항공장애등. 자, 항공장애등은 건물이 초고층이라든가 고층일 때 밤에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 주변에 빨간불이 깜빡깜빡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항공장애등이라고 하고 그 외에 방범설비, 비상, 전원설비 등이 있습니다. 자, 필요의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 높이 아까 몇 미터라고 그랬죠? 20m 이상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원설비가 있어요. 전원설비란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등을 모두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직류 한쪽 방향으로 오르는 것, 교류 흐름의 방향이 바뀌는 것 두 개인데 자, 기억해 두실 것은 직류와 교류의 저합 기준. 예, 저합 기준. 교류는 600V 이하, 직류는 750V 이하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잘 출제는 안 되는 건데 한번 출제되면 속칭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ohm의 법칙을 알고 계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시험 문제 이걸 물어봤죠. 회로의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인가된 들어온 전압의 크기와는 같고 저항하는 반비례. 그러니까 저항이 크면 떨어진다는 얘기죠. 저항이 높으면 떨어지고 저항이 낮으면 높아지는 것을 ohm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전원설비의 종류로는 수변전 설비가 있는데 발전소의 고전압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워낙 전압이 크기 때문에 압력이. 그래서 그것을 저전압으로 바꾸는 건데 이 수변전실의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에너지가 발생하는 중심에 두고 먼지나 습기가 없어야 돼. 화재가 날 수가 있으니까 고압일 때 3m, 특고압일 때 4.5m. 자, 밑줄 그어진 거 한번 볼까요? 외부로부터 전기를 잘 받을 수 있는 것, 용량 증설 확보할 수 있는 면적 필요하다. 화재 폭발 장소는 피하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그 전원이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 전원이 있어서 이제 축전기, 축전지, 그 다음에 자가 발전 설비, 그 다음에 병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사 과목으로 가시면 이 축전지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납으로 된 거, 그 다음에 알카라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기능사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압 종류에서 저압 아까 어떻게 했었죠? 직류, 교류, 교류 600V, 직류는 750V 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단어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력 퓨즈로 틀린 것. 파워 퓨즈라고 되는데 아까 전봇대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퓨즈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재투입 불가능했죠. 그 다음, 과전류 외에 끊어질 수 있고 작지만 차단 용량은 크다라고 했습니다. 릴레이 변성기 필요 없습니다. 자, 릴레이 전기 신호를 자동으로 끄거나 켜게 하는 전기장치인데 필요가 없죠. 과전류가 오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것이 퓨즈이기 때문에. 변성기는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그 전류를 바꿔주는 거예요. 퓨즈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풀어볼까요? 자, 이거 하나 풀어볼까요? 5번. 전기 설비 간선 배선 방식으로 틀린 것은 아까 수지 상식 그래서 나뭇가지식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굵기가 달라졌었죠.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모든 굵기가 똑같이 돼 있던 거 평행식. 이건 대규모, 이건 소규모.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섞음 방식.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나뭇가지식, 평행식, 병용식, 병용식 이제 루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또 풀어볼게요. 과전류가 통과되면 가열되어 끊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용성, 즉 용해되는 부분이 있는 과전류 보호장치. 자, 끊어진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정답은 퓨즈가 됩니다. 이것으로 3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